이번에는 계약의 효력과 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좀 전에도 제가 판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배상 책임이 어떤가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저기 판사했을 때 저번에 46번째에 계약의 종류와 계약의 성립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서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계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약금 계약 여기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계약금 계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안 했던 것 같으네. 이렇게 계약금 계약 같은 경우는요. 계약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지급이죠. 계약금 지급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계약행위 효력과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서 부동산 임대차 상세자적 118쪽인가요? 저기에서 제가 119쪽이네. 박감서 여러분한테 읽어봐드리면서 대법원 판례와 법률적 근거를 한번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약의 효력과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여러분 이제 계약을 해제라는 거는 계약을 깨는 거죠. 계약을 깰 때 내가 먼저 깰 수도 있고 본인이 깰 수도 있고 상대방이 깰 수도 있고 본인이 깰 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상대방이 깰 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거죠. 그에 따라 손해배상을 얼마를 내가 지급해 내가 깰 때는 얼마를 지급하는가 상대방이 깰 때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깨지 말고 상대방이 깨는 게 깰 때 손해배상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면 유리한 계약이 되겠죠. 계약은 적법하게 성립되고 나서는 아까 같이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지고 그걸 갖다가 계약서에다가 처분문서인 계약서에다가 명기를 하고 나서는 계약금을 계약금 계약을 하지 않았다든가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도 그 계약은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그로 인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거죠. 그 말씀드리는 거죠.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고 나서는 당사자 일방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주된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죠.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 또는 이 주된 계약은 이거를 보면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걸 갖다가 주된 계약이라고는 표현할 수 없지만 정확히 말하면 당사자 간의 계약을 하기로 의사를 합치하면 주된 계약이 된 거죠. 그걸 갖다 지금은 여러분들은 계약서를 그런 걸 명기해 놓으니까 여기서 주된 계약과 할 때는 계약서 작성과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는 계약을 하기로 합의해가지고 계약이 성립된 때를 우리가 주된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 계약,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의해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지급하고 스스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565조 제1항에서는 그 별도의 해약금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누구냐? 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계약 이행 당사자는 계약을 이행하기 전에가 언제냐? 계약을 이행하기 전에가 바로 이런 거죠. 계약을 이행하기 전에가 여기 보듯이 그와 같이 계약이 이행 단계가 어디냐면 이렇게 주계약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이행은 뭐냐면 이렇게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는 것을 계약이 이행 단계라고 하죠.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금만 지급한 요 상태에서는 민법 565조에 의해서 민법 565조 제1항에 의해서 이 계약 당사자 계약 당사자 임대인이나 임차인 또는 매도인과 매수인 본인 스스로 계약금을 그러니까 이렇게 임차인이나 매수인은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이니까 계약금을 스스로 포기하고 또 임대인과 매도인 같은 경우는 이 계약금을 받은 금액하고 본인이 여기에 대한 배상이니까 받은 금액에다가 플러스 그 받은 금액만큼은 배액으로 지급하는 행위. 그래서 임대인이나 매도인이 계약을 깰 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받은 돈이 한 배가 되죠. 그리고 거기다 손해배상 한 배를 주는 거죠. 계약금에서 두 배라고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한 배만 주게 되는 거죠. 계약금 상당히. 근데 받은 돈도 반환해야 되니까 두 배를 지급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일시적으로는 한 배죠. 자,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 매도인, 매입, 계약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이 이행돼 계약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거는 상대방이 동의가 필요 없는 겁니다. 상대방이 동의 필요 없고 스스로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계약은 금전 기타 유물이 교부 조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계약서에 계약금만 지급하기로 한 단계에서는 계약금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약을 하지 않고 나서는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지고 계약을 깰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입니다. 계약은 금전 유가 유물 교부 조건을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러 약정한 단계 또는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하기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니까 그 계약금을 갖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밑에 한번 판례를 한번 읽어봐 드리죠. 따라서 계약만 한 단계,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한 단계에서는 계약금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한 단계로 당사자 일방이 스스로 계약금을 계약서에 작성했던 내용대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 법원의 판단, 파란색을 읽어봐야 돼요. 법원의 판단은 계약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금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므로 실제로 교부된 금액을 가지고 해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의 판단 기준은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한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감액해서 결정하고 있다. 대법원 2007-736 하나하나 판결 내용이죠. 이 내용에서 제가 또 보충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계약이 해제라는 거는 이렇게 계약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완료된 잔금 매매대금 또는 임대차 전세보증금 잔금과 주택인도 또는 부동산 인도를 동시행으로 완료되는 이 단계 전에 이러한 단계 전에 계약이 깨졌을 때, 즉 그럴 때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게 주계약만 한 상태에서, 즉 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에서 또는 계약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만 주계약만 한 상태에서만 계약이 깨지는 경우가 있고, 2번은 계약금 계약까지 한 상태에서 계약이 깨지는 경우가 있고, 계약금이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이다. 근데 여기서는 계약서 주계약만 해서 5천만 원이라고 계약서에다가 계약금 5천만 원으로 계약금 5천만 원을 명시해 놓고 계약금을 지급해야 계약금 계약이 있는데, 이 지급하기로 한 계약만 한 상태에서 계약이 깨지면 이 계약을 깰 수가 없는 상대방은 계약 당사자 임대인과 임차인,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을 깰 수가 없는 거죠. 계약금 계약이 이루어져야만이 5천만 원을 해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깰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계약서에 계약금을 5천만 원 해놓고 오늘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내일 4천만 원을 지급한다든가, 또는 7일 후에 일주일 있다가 4천만 원을 지급한다. 뭐 이런 계약도 많이 하죠. 이럴 때에 오늘 1,000만 원만 지급했으니까 요 1,000만 원만 내가 계약을 깰 때 지급한 1,000만 원만 지급하고 계약을 깼냐?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본인 스스로 민법 제 565조 제1항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1,000만 원만 지고 나서 그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가면 결국은 뭐냐면 손해배상 판단은 5천만 원이 결정이 된다. 실제 지급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번에는 뭐냐? 계약금을 지급한 단계가 아니라 중도금까지 지급했단 말이에요.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했다. 이런 상태에서 계약이 깨졌다. 이런 상태에서 계약을 깨졌다고 했을 때는
본인 스스로 계약을 깰 수 없습니다. 이 계약을 깰 수 있는 사람은 법정 해제밖에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이때는 민법 565조에서 스스로 계약금을 해지하고 계약을 깰 수 있어요. 그때 계약금 일부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일부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일부 지급하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아예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이렇게 안 한 상태에서는 이 스스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제권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5천만 원인데 1천만 원만 지급하고 나서 나중에 4천만 원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 해제권이 스스로 565조에 의한 계약 해제권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이 이제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게 되면 이 금액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그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가지고 이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가 이후에는 스스로 민법 526조에 의한 계약을 해제권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때는 누구만 계약하죠? 법정 해제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법정 해제. 법정 해제는 계약을 위반한 사람, 계약을 위반한 사람을 우리가 채무자라고 하고, 계약을 위반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채권자라고 하는 거죠. 계약 위반한 사람을 채무자, 계약을 위반하지 않은 사람을 채권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당할 수 있는 채무자. 그래서 법에서는 채권자, 채무자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알아둘 건, 채권자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채무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죠. 이래서 이런 데에는 법정 해제밖에 없어요. 계약을 위반한 사람이 계약을 깰 수밖에 없죠. 계약을 위반하지 않은 사람은 계약을 깰 수가 없어요. 근데 법정 해제할 때에 조심해야 되는 게, 법정 해제를 하게 된다면 계약을 위반하지 않은 상대방이 채권자로서 손해배상 청구로 하면서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없던 거로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손해배상은 어디로 가냐? 책임은 이거로 규정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 이것이 과다하다 그러면 감액 청구할 수도 있다. 어쨌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 중도금 받은 것은 돌려줘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명하다 그러면 이 법정 해제하지 않고 계약 이행을 계속 주장을 하고 해야죠. 그러면서 이 1억에 대한 일부도 반환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고, 또 이 계약을 위반한 사람 채무자 입장에서는 또 이거로 협상하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지급한 1,000만 원 갖고 협상을 보든가, 이런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거죠.